할까요? 예. 네,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공개 의원총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때문에 차 의원 먼저 현안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예, 정치교회장 차기 의원입니다.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이날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 회사가 대통령 선거일에도 배송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의 경우에는 이미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대리점 협의회와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는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택배 업체가 선거 당일에 배송을 멈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택배업계의 휴일 배송 경쟁이 심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대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 노동자들은 대통령 선거 당일에도 근무하게 되어 사실상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참정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위 3.3%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임금 노동자의 수는 860만 명에 달합니다.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합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사의 지침을 보내 택배 노동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택배사도 선거일에는 배송 업무를 멈춰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많은 노동자도 선거일에 마음 편히 투표할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노동자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행사하고 또 노동법에 따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의 현안 발언을 읽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직위원 판사의 향응 접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집판사는 지난 19일 재판을 개시하며 이례적인 법정 발언을 통해 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공개된 사진 한 장이 그 발언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진 속 집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서울 강남 한 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곧 공개될 사진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까지 확신에 찬 부인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구석 없이는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집판사는 사진 공개 이후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무기력한 원론 반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법원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과거 이력 하나를 되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천 처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접대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죄를 확정한 당사자입니다. 그 결과 김학의는 최근 1억 3천만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까지 받아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법원이 직위원 판사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아닙니까? 집판사는 이미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이제 대법원의 내부 감찰만으로는 사안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직위원 판사를 즉각 사건 배당에서 제외하십시오. 둘째, 사진과 동선, 접대 여부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실시하십시오. 대부분의 엄정한 조치, 조국혁신당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SPC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시흥 SPC 삼립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과거에도 산업안전 소홀 문제로 수차례 지적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2022년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고
2023년 성남 샤니 공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 SPC라는 이름 아래 일터는 죽음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없을 것이라 했던 죽음이 단 2년도 안 돼 3차례나 반복된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쯤 되면 사고는 현장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라 경영 전반 시스템의 문제와 무책임 때문임이 명백해집니다. 사업주의 중대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분명히 묻는 선례로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고 사람이 죽은 뒤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것이냐는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 노동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조국 혁신당이 약속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협의해 시행령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한선 도입, 그리고 산재기업 명단 공개를 넘어 산재 반복 대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납품, 입찰 제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례로 묻어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 그 당연한 상식을 위해 조국 혁신당은 정부의 책임, 기업의 책임, 입법의 책임을 묻고 또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춘생 의원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끝까지 판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춘생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한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겠습니까?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12.3 내란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항변하고 탄핵 소추도 당론으로 반대하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의 체포를 막고 극우 집회 단상에 올라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압박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없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제명도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국민이 무섭게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압도적 패배를 안겨야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 명함도 못 내밀게 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언행은 혐오와 증오, 역사 왜곡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잠깐, 감사합니다. 일제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 제주 4.3은 명백하게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 광주교도소는 좌익교도소, 빨갱이가 방송법원 학교까지 장악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하면 수출, 기업, 노동자 모두에게 마이너스. 헌법재판소 8대0 파면 결정은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일. 이런 망언을 한 자가 대통령 후보라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최근 김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재선 당시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받은 쪼개기 후원금은 법원의 판단으로 불법성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불법 후원을 지시한 임무현 대주전자재료 회장과 그 지시를 이행한 박 전무이사는 유죄를 받았지만 김 후보는 재판에조차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법망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란 옹호, 혐오와 차별의 망언, 불법 후원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압도적 패배를 안겨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압도적 패배가 검찰개혁과 내란의 완전한 청산, 우리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세우는 길에 가장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